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자기 시가총액보다 더 큰 주문을 몇 주 만에 쓸어 담은 회사가 있습니다. 어젯밤 이 회사 주가는 하룻밤에 4분의 1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장이 닫히자마자 이번에는 오라클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넘긴 수주잔고를 발표하고도 시간 외거래에서 한때 6% 넘게 밀렸습니다. 주문이 넘치는데 주가가 깨지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2번 반복된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양이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밤을 끝까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누르고 있는 진짜 손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먼저 어젯밤의 큰 그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물가 속보 영상 마지막에 제가 남겨드린 질문 기억하실 겁니다. 발표 직후 시작된 반등이 마감까지 살아남느냐였죠. 답이 나왔습니다. 못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방식으로요. 어젯밤 9시 30분 코어 물가 둔화에 안도한 시장은 밤 10시 30분 개장 이후에도 1시간쯤 더 올랐습니다. QQQ는 밤 11시 35분에 711.26 고점을 찍으며 전일 종가 707.83을 넘어서 있었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5시간 동안 시장은 의미 있는 반등 한 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4시 27분에 692.93 저점을 찍었고 마감은 693.69, 하루 2% 하락입니다. 고점에서 마감까지 2.5% 가까이 깎였고 종가는 그날 가격 범위의 거의 맨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1시간까지 파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SPY는 그날 거래량의 29%가 마지막 1시간에 몰렸는데 그 시간 내내 방향은 아래였습니다. 장막판에 쏟아지는 물량은 보통 하루를 정리하는 기관의 손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93.69라는 종가, 지난 금요일 4.8% 폭락하던 날의 종가 705.06보다도 한참 아래입니다. 월요일에 반등을 전부 반납하고 6월 들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세배 레버리지인 TQQQ는 밤 11시 35분 74.7에서 새벽 69까지 밀렸다가 69.27로 마감해 하루 6.04% 하락, 일주일 누적으로는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새벽마다 계좌 열어보기가 점점 두려워지실 텐데 그 마음 그대로 두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숫자의 정체를 알면 적어도 멀미는 줄어듭니다. S&P 500은 1.62% 내린 7266.99, 다우는 953포인트 1.87% 하락, 나스닥만의 사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젯밤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은 원하던 숫자를 받았습니다. 물가의 몸통이 싣고 있다는 안도감은 분명히 진짜였고 발표 직후의 반등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팔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온 날 오르다가 힘이 빠지는 것과 좋은 소식 자체가 매도의 기회로 쓰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발표 전에 우산을 쓰고 기다리던 돈이 비가 안 온다는 걸 확인하고 우산을 접은 게 아니라 아예 자리를 털고 일어난 셈이거든요. 반등이 만들어준 좋은 가격이 오히려 빠져나갈 출구가 된 겁니다. 시장이 약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나쁜 뉴스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나쁜 뉴스에 빠지는 건 어느 시장에서나 흔한 일이에요. 진짜 신호는 좋은 뉴스에도 오르지 못하는 것, 한 발 더 나아가 좋은 뉴스가 만든 반등을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파는 것입니다. 어젯밤이 정확히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의 범인 후보들을 하나씩 지워봤습니다. 먼저 금리, 아닙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54%로 전날보다 0.014%p 오르는 데 그쳤고 새벽 2시에 진행된 39빌리언 달러 규모의 10년물 입찰은 응찰 배율 2.57로 직전 입찰의 2.4보다 오히려 수요가 좋았습니다. 30년물이 5.03%라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건 어젯밤 새로 생긴 일이 아니죠. 연말 금리 기대를 반영하는 금리 선물도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젯밤 아무 사고도 치지 않았어요. 그럼 경기 공포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날 나온 애틀랜타 연준의 성장률 추정치는 3%에서 3.3%로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물가는 안도 재료였고 금리는 잠잠했고 성장 전망은 올라갔습니다. 다만 용의선상에서 지울 수 없는 매크로가 하나 남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배럴당 90달러를 다시 넘어선 유가와 이란을 둘러싼 전쟁 리스크입니다. 어젯밤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에만 초록불이 켜진 업종 지도는 이 불씨가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에 분명히 한몫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전쟁 뉴스를 들은 날 왜 하필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전력주가 가장 깊게 배였고 같은 AI 서버를 파는 두 회사의 주가는 정반대로 갈렸을까요? 유가와 전쟁이 시장의 발밑을 데운 보조동력이었다면 낙폭의 중심을 누른 주력은 시장 안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손의 정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종목이 슈퍼마이크로입니다.
SMCI, NVDA 같은 회사의 칩을 받아다 AI 서버로 조립해서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회사죠. 미국 화요일장이 끝난 직후 이 회사가 발표를 하나 냅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첨단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솔루션 주문이 약 39빌리언 달러어치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한 해 매출 전망과 맞먹는 물량이 단 몇 주 만에 쏟아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가가 천장을 뚫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발표문 뒷부분에 폭탄이 있었습니다. 이 주문을 소화할 부품 살 돈이 없으니 약 7빌리언 달러를 주식으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신주 발행으로 1.25빌리언 달러, 예탁 주식 형태로 3.75빌리언 달러, 그리고 공모가 없이 장중에 주식을 조금씩 내다 파는 방식으로 최대 2빌리언 달러까지. 특히 마지막 방식이 주주들 입장에선 고약합니다. 언제 얼마나 파는지도 모르게 시장에 물량이 흘러나와 주가를 지그시 누르는 구조거든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묽어지는 주식 희석입니다. 어젯밤 시장의 대답이 하루 27.98% 폭락, 주가 29.25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주문을 그렇게나 받은 회사가 왜 돈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찍을까요? 이게 어젯밤 시장이 새삼 확인한 본질입니다. 주문 잔고라는 건 이익이 되기 전에 먼저 현금을 빨아들입니다. 서버를 납품하려면 그 전에 부품을 사야 하고 부품 대금은 납품 대금보다 되게 먼저 나갑니다. 주문이 클수록 먼저 나가는 돈도 커지죠. 성장이 빠른 게 오히려 현금을 말리는 조리법의 오래된 역설입니다. 마진이 얇은 사업일수록 이 역설은 더 가혹해집니다. 그런데 슈퍼마이크로는 이미 은행 빚과 전환사채로 8.8빌리언 달러를 지고 있고 직전 분기 매출은 10.24빌리언 달러로 시장 기대치 12.45빌리언 달러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빚을 더 낼 여력이 마땅치 않으니 주주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여기에 치솟는 부품값을 고객에게 다 전가하지 못해 수익성이 더 깎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감당하는 비용이 주주의 몫으로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28%는 그 청구서에 매겨진 가격입니다. 이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같은 날 바로 옆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AI 서버를 파는 델입니다. 슈퍼마이크로가 무너지는 동안 델은 장중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돈의 출처입니다. 델은 같은 AI 서버 경쟁을 자기 영업현금으로 치르면서 직전 분기에만 2.1빌리언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고 미국 매체는 델을 AI 서버 테마 안에 상대적 피난처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산업, 같은 수요, 같은 날, 정반대 주가. 어젯밤 시장이 꺼내든 채점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AI로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AI를 누구 돈으로 하느냐. 제 돈으로 크는 AI는 사고, 남의 돈으로 크는 AI는 판다. 이 한 줄이 어젯밤 시장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채점표를 들고 어젯밤의 시장 지도를 다시 펼쳐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그림이 보입니다. 어젯밤 11개 업종 가운데 최악은 기술주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재였어요. 산업재 ETF가 3.38% 빠지며 꼴찌였고 S&P 500 안에 산업재 80개 종목 중 72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 상위 명단이 의미심장합니다.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를 파는 제너락이 8.38%, 전력장비의 이튼이 6.54%, 데이터 센터 전기 시공을 하는 엠코가 6.18%, 공조 시공의 컴포트 시스템즈가 6.12%, 전력망 시공의 퀀타가 5.9% 빠졌습니다. 유틸리티 중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파는 NRG가 7.16% 무너졌고요. 전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꽂고 열을 식히는 회사들입니다. 골드러시 때 곡괭이와 삽을 팔라던 격언 덕에 작년부터 시장이 아껴온 바로 그 종목들이죠. AI 건설비에 대한 의심이 칩에서 서버로, 서버에서 삽과 전선으로 번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순서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을 돈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 벌려야 한다는 의심이 커지는 순간 그 공사 발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의 미래 매출도 같이 의심받게 되니까요. 반도체도 물론 성치 않았습니다. 반도체 ETF SOX6는 3.67% 빠지며 일주일 누적 12% 하락이 됐고 엔비디아는 3.73% 내린 200.42달러로 200달러 선에 턱걸이했습니다. AMD는 4.86% 하락, 일주일로 보면 16% 넘게 빠졌습니다. 한편 캐터필러의 6.4% 하락에는 결이 다른 힘도 겹쳤습니다. 새벽 1시 22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무역협정 USMCA를 두고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거든요. 북미 공급망에 걸쳐 있는 산업재 전반에 그대로 악재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짚어두겠습니다. 산업재의 약세는 이 발언이 나오기 전인 개장 직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AI 비용 공포가 먼저 누르고 있었고 무역협정 리스크가 한낮에 가세한 별개의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분날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빅테크 7형제의 표정도 어젯밤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제 영상에서 유일하게 초록불을 지켰다고 말씀드린 구글마저 어젯밤은 2.16% 빠졌고 아마존이 2.53%, 메타가 2.33%, 테슬라가 3.8%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5% 하락으로 낙폭 자체는 작았는데 흘러간 모양이 고약했습니다. 개장 30분 동안 1% 넘게 오르며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전 강세가 오후에 전부 팔렸고 마지막 한 시간에 또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아침 반등이 오후에 출구가 되는 오늘 영상 내내 말씀드린 바로 그 패턴의 축소판입니다. 그나마 어제 체크포인트로 드렸던 애플은 0.35% 오르며 7형제 중 유일하게 초록불을 지켰습니다. 전날 바닥 부근에서 마감했던 대장이 일단 멈춰선 건 다행이지만 대장 하나가 버틴다고 해결될 밤이 아니었죠. 그리고 새벽 5시 정규장이 끝나자마자 이 이야기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오라클 실적입니다.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분기 매출 19.18 빌리언 달러 예상 19.09 빌리언 달러를 넘겼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2.11 달러로 예상 1.97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클라우드 매출 9.91 빌리언 달러가 기대치 9.99 빌리언 달러에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압권은 수주잔고였습니다. 계약은 맺었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잔액이 638 빌리언 달러, 시장 예상 589.5 빌리언 달러를 50 빌리언 달러 가까이 넘어선 숫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회사였던 오라클이 AI 컴퓨팅 임대업자로 변신한 이래 가장 화려한 성적표죠. 그런데 주가는 시간 외에서 한때 7%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새벽 5시 반 기준으로는 191달러 선 6% 안팎의 하락으로 좁혀져 있고요.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받아들고도 시장이 판 이유, 발표 안에 슈퍼마이크로와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이번 분기에만 설비 투자로 15.9 빌리언 달러를 썼고 다음 회계 연도에 빚과 증자를 합쳐 약 40 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매출이 19 빌리언 달러인 회사가 한 분기에 15.9 빌리언 달러를 투자에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먼 돈의 대부분이 들어오는 족족 데이터센터 공사장으로 직행하는 구조죠. 그래서 막 끝난 회계연도에는 이미 빚으로 43 빌리언 달러, 증자로 5 빌리언 달러를 끌어왔는데도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로 나간 돈을 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3.7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장사를 잘하고도 곳간에서 한 해에 23.7 빌리언 달러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 와중에 다음 회계연도 매출 목표 90 빌리언 달러는 그대로 재확인했습니다. 갈 길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은 남의 지갑에서 꺼내겠다는 거죠. 638 빌리언 달러라는 수주 잔고는 분명 어마어마한 수요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주문을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 부어야 할 데이터 센터 건설비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슈퍼마이크로에서 본 구조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같은 밤에 한 번 더 반복된 겁니다. 하룻밤에 2번이면 그건 개별 종목 뉴스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과거의 한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2000년 전후 닷컴 시절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할 거라는 전망 자체는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을 믿고 빚으로 광케이블을 먼저 깔았던 통신 인프라 회사들은 수요가 도착하기 전에 이자와 감가상각에 깔려 먼저 쓰러졌죠. 수요 예측이 맞아도 자금 조달이 틀리면 회사가 먼저 죽는다는 것. 그게 그 시절이 남긴 교훈입니다. 지금 AI가 그 길을 그대로 간다고 단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라클과 슈퍼마이크로의 주문은 전망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계약이고 이건 그 시절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다만 어젯밤 분명해진 건 시장이 그 시절의 채점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은 설비 투자 숫자가 클수록 주가가 오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미래 수요의 증거로 읽혔으니까요. 지금은 같은 숫자가 청구서로 읽힙니다. 같은 데이터, 다른 채점. 시장의 변곡점이라는 건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뀌는 지점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QQQ가 바로 그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어젯밤 두들겨 맞은 이름들을 다시 보세요. 반도체, AI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의 심장부가 전부 이 청구서 논쟁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이 조정의 정체를 가려낼 판별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만약 이게 너무 많이 오른 자리에 쏠림이 풀리는 과정이라면 자금 조달 걱정이 없는 회사들부터 먼저 바닥을 잡고 올라올 겁니다. 어젯밤에 델과 애플이 보여준 모습처럼요. 반대로 채점표 자체가 바뀐 거라면 앞으로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박수 대신 계산기부터 두드릴 거고 그때마다 지수는 좋은 실적에도 무거울 겁니다. 어느 쪽인지 지금 단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답은 가격이 가장 먼저 말해줄 겁니다. 이제 아까 용의선상에 남겨뒀던 그 불씨를 볼 차례입니다. 기름입니다. WTI 원유 선물의 공식 정산가가 배럴당 90.03달러로 하루 2.07% 올랐고
브렌트유도 93.1달러로 1.8%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미 한참을 안고 온 이란 전쟁이라는 배경 위에서 어제는 새로운 진전이 있었거든요. 새벽 12시 51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어제 세게 타격했고 오늘 또 타격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협상 기대에 3% 넘게 빠졌던 유가가 단 하루 만에 방향을 거꾸로 돌린 이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다음 물가를 만드는 건 지금의 유가고 협상 테이블이 살아있는 한 6월 물가는 식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테이블이 어젯밤 다시 흔들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군의 호위 작전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1억 배럴이 넘는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군이 유조선을 호위해야만 기름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이라는 뜻이기도 하니 마냥 안심할 대목은 아니죠. 어젯밤 11시 30분에 나온 미국 원유 재고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723만 배럴 감소였고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4천만 배럴 방출 카드를 꺼낸 것 역시 그만큼 수급이 빠듯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초록불이 켜진 업종은 단 둘이었습니다. 유가에 직접 수혜를 받는 에너지가 1.5%, 그리고 시장이 숨을 곳을 찾을 때 사는 필수 소비재가 1.65% 올랐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체감과 직결되는 환율도 잠깐 보면 원달러는 1,522원 선으로 하루 0.54% 내렸습니다. 다만 한 달 전보다는 여전히 60원이나 높은 자리라 달러로 미국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가 하락의 충격을 환율이 그나마 일부 덜어주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심리지표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12.63% 뛴 22.38로 마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변동성의 기간 구조입니다. 어제 새벽 영상에서 단기 변동성이 비싸졌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어젯밤 마감 기준으로 그 기울기가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앞으로 9일을 반영하는 초단기 변동성 지수가 25.67까지 치솟아 현물 빅스는 물론이고 3개월물 22.89보다도 한참 높아진 겁니다. 시장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앞 열흘에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옵션 시장에선 SPY 풋 거래량이 콜의 1.27배로 방어 쪽이 우위였고 CNN 공포 탐욕 지수는 33에서 27로 내려와 공포 구간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들어 40, 33, 27, 사흘 연속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어젯밤 S&P 500에서 오른 종목은 176개, 내린 종목은 331개. 그저께처럼 지수만 빠지고 종목 대다수는 버티던 날이 아니라 이번엔 시장 전체가 같이 젖은 날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기관과 또 다릅니다. 미국의 주식 커뮤니티 스톡 트위치에서는 슈퍼마이크로의 하루 메시지량이 355% 폭증하며 플랫폼 최다 화제 종목에 올랐는데 정작 심리지표는 전날의 약세에서 중립으로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28% 가까이 무너진 날 심리가 오히려 올라왔다는 건 이 폭락을 기회로 읽는 개인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한 트레이더는 시가총액 27빌리언 달러짜리 회사가 40빌리언 달러 신규 주문을 받았는데 7빌리언 달러 증자가 무슨 대수냐 강력 매수라는 글을 올렸고 유동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재무제표보다 빨리 도착해서 돈을 당겨오는 것뿐이라는 옹호론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미는 주문 장부를 보고 있고 기관은 청구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실험 계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계좌는 현재 약 1만 3,100달러입니다. TQQQ가 하루 6% 빠졌으니 어제 말씀드린 수치에서 한 칸 더 내려왔습니다. 줄어든 것도 숫자 그대로의 사실이고 그래도 출발선보다 위에 있다는 것도 숫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이 실험은 2월에 1만 달러로 출발해서 이제 넉 달째 굴러가고 있고 그 사이 좋은 주와 나쁜 주가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분명히 나쁜 주 쪽입니다. 전략은 여전히 롱페이지입니다. 기준이 되는 QQQ가 694로 시스템의 매도 기준선인 629보다 아직 10% 넘게 위에 있어서 페이지가 바뀔 자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시스템이 한 일은 없습니다. 기준선까지 거리가 남아있으니 그대로 들고 가는 것, 그게 지금 규칙이 정해둔 자리입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이 실험의 약속이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담담하게 적어두겠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밤 10시 30분 개장 후의 오라클입니다. 시간 외의 하락이 정규장에서 그대로 굳어지는지 아니면 그 거대한 수주 잔고를 다시 사주는 손이 들어오는지. 이건 오라클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두 시선, 그러니까 주문 장부를 보는 눈과 청구서를 보는 눈의 힘겨루기가 가격으로 판가름 나는 첫 라운드입니다. 특히 개장 후 첫 1시간의 방향과 거래량을 보면 기관이 이 가격을 기회로 보는지 경고로 보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둘째, QQQ입니다. 금요일 폭락 종가마저 깨진 마당에 6월 저점을 더 낮추며 흘러내리는지 아니면 이 부근에서 받치는 손이 나오는지
그리고 장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게 또 막판 1시간에 팔리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요즘 시장의 진심은 마감한 시간에 있거든요. 셋째, 배럴당 9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선 유가입니다. 이 가격이 굳어지면 다음 달 물가 헤드라인은 또 뜨거워질 거고 어제 시장이 받아든 코어 둔화라는 안도감의 유효기간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어젯밤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지를 건넸습니다. 유가와 전쟁이라는 불씨가 옆에서 가세하긴 했지만 질문지의 첫 줄에 적힌 건 AI 건설비를 누가 내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시장을 흔드는 동안 저희는 매일 밤 그 청구서가 어느 주소로 날아가는지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한 줄이 아니라 그 뒤에 돈의 흐름까지 따라가는 시황이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고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오라클 실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 중으로 업로드될 멤버십 전용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